2024년 8월 3일 토요일 오전 9시. 경기도 어느 도시. 낡은 건물 4층. 나는 형의 고시원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형은 3일 전에 죽었습니다. 61세 가난 말기 혼자 죽었습니다. 어제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나는 가지 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형제인데 형이 죽은 걸 3일이나 지나서 알았습니다. 20년 우리는 20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서울에 살면서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형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 씨 맞으시죠? 저는 준혁이 친구 박철수입니다. 형님 유품 정리하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준호 씨 앞으로 된 편지. 그리고 통장 하나. 통장이요? 네. 잔액이 2억 4천만 원 있어요. 2억 4천만 원이요? 형님이 20년 동안 모으셨대요. 준호 씨 주라고. 나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금 나는 그 고시원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3평. 아주 작은 방입니다. 낡은 책상 하나. 낡은 이불 하나. 작은 옷장 하나. 그게 전부입니다. 창문으로 햇빛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옆 건물 벽만 보입니다. 형은 여기서 20년을 살았습니다. 벽을 봤습니다. 사진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사진입니다. 초등학교 때. 형이 나를 업고 찍은 사진. 그 사진 아래. 형 글씨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동생 준호.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왜? 우리는 왜 20년 동안 만나지 못했을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특히 15분에 나오는 그날 밤의 진실과 40분에 나오는 형의 마지막 선물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준호 올해 58세. 형 이름은 김준혁 61세. 아니 61세였습니다. 1970년대 초반. 서울 변두리 단칸방.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 어머니는 식당 설거지. 형 준혁이는 나보다 3살 위. 1966년생 형. 1969년생 나. 형은 나를 많이 돌봐줬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동네 형들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5학년이던 형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동생 건드리지 마. 형은 그렇게 말하며 나를 지켜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형이 말했습니다. 준호야, 형이 항상 지켜줄게. 나는 그날 형을 정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1979년 겨울. 아버지가 공장에서 다치셨습니다. 산재 처리도 안 되고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머니 혼자서는 내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형이 중학교 3학년, 나는 초등학교 6학년. 어느 날 저녁 형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고등학교 안 갈래. 어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일하면서 준호 공부시킬게. 준호는 머리 좋잖아. 준호는 대학 가야 돼.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1980년 봄. 형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15살이었습니다. 나는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형은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공장에 갔습니다. 밤 9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어머니께 다 드렸습니다. 그 돈으로 내 학비와 생활비를 냈습니다. 나는 형에게 미안했습니다.
형 미안해 나 때문에. 뭐가 미안해 넌 공부나 열심히 해. 형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형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15살 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1983년 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의 괜찮은 대학 경영학과. 합격증을 들고 집에 왔을 때 형이 울었습니다. 준호야 축하해. 형이 정말 자랑스럽다. 형은 그때 18살. 여전히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형 나 졸업하고 돈 많이 벌어서 형 대학 보낼게. 형도 공부하고 싶은 거 다 해. 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형이 믿는다. 1987년 나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초봉은 35만 원. 형은 여전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22살. 형 이제 형도 공부해. 나 월급 받으니까 형 대학 갈 수 있어. 하지만 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괜찮아. 너 결혼 준비해야지. 저축해. 형은 내 미래를 더 걱정했습니다. 1990년 나는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대리, 월급 60만 원. 여자친구도 생겼습니다. 회사 동기 수진이. 수진이는 좋은 집안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사. 강남의 큰 집. 1991년 가을. 우리는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가 상견례 날. 수진이 부모님이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집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수진이 아버지는 우리 집을 둘러보며 표정이 굳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형이 일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작업복 차림.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손도 까맣게 더러웠습니다. 형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신가요? 제 형입니다. 아, 그렇군요. 짧은 대답. 눈빛에는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상견례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응. 내 형이 결혼식에 안 오면 안 될까? 뭐라고?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우리 친척들이 많이 오는데. 내 형이 오면 좀 그렇대.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진아, 그게 무슨 말이야? 형은 내 가족인데. 나도 알아. 근데 아버지가 너무 반대하셔서. 아니면 결혼 자체를 반대하신대.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형을 만났습니다. 형 미안해. 왜? 결혼식에 형이 못 올 것 같아. 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바빠서 어차피 못 갈 뻔했어. 형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형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1991년 12월. 나는 결혼했습니다. 형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사진 어디에도 형은 없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형과 내가 멀어진 시작. 결혼 후. 나는 강남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장인어른이 사주신 30평 아파트. 부모님과 형은 여전히 반지하에서 살았습니다. 나는 가끔 용돈을 드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 20만 원씩. 하지만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다. 은행 송금. 수진이가 그랬습니다. 당신 부모님 자꾸 오시면 우리 아버지가 싫어하셔. 나는 그 말에 따랐습니다. 1993년. 딸 지우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오셨습니다. 손주를 보러. 하지만 수진이 어머니가 차갑게 대했습니다.
어머니는 30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형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엄마 많이 슬퍼하신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1995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뇌출혈. 쓰러지고 3일 만에. 장례식에 나는 갔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아파서요. 장례식장에서 형을 만났습니다. 형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30살인데 40살처럼 보였습니다. 준호야. 응, 형. 엄마 이제 형이 모실게. 너는 신경 쓰지 마. 형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마웠습니다. 동시에 부끄러웠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는 강남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형은 여전히 반지하에서 어머니와 살았습니다. 199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밤 11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형이었습니다. 준호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 형 무슨 일이야, 이 밤에. 나 지금 응급실이야. 뭐? 엄마가 쓰러지셨어.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지금 어디야? 성모병원 응급실. 나 지금 갈게. 준호야, 잠깐만. 응. 형이 한참 침묵했습니다.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얼마? 1,000만 원. 1,000만 원? 응. 수술비가 2,000만 원이래. 나 지금 1,000만 원밖에 없어. 준호야, 1,000만 원만 빌려줘. 나는 머뭇거렸습니다. 그때 우리 집 형편도 어려웠습니다. 아이 교육비, 아파트 대출. 옆에서 자고 있던 수진이가 눈을 떴습니다. 누구야 이 밤에?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형 잠깐만. 거실로 나갔습니다. 형 지금 얼마 필요하다고? 1,000만 원. 1,000만 원. 그때 나는 1,000만 원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있었습니다. 예금 통장에 1,500만 원. 하지만 그건 다음 달 아파트 중도금이었습니다. 형, 나도 지금 여유가 없어서. 준호야, 엄마시잖아, 우리 엄마. 알아. 근데 뭐? 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형, 미안해. 내가 다른데 알아볼게. 다른데 어디? 사채라도 써야지. 사채? 어쩔 수 없잖아. 준호야, 나 끊는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거실로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형이 엄마 수술비 빌려달래. 얼마? 1,000만 원. 수진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안 돼. 뭐? 우리 다음 달 중도금 내야 하잖아. 당신 형한테 줘버리면 우리는 어떡해. 근데 엄마시잖아. 당신 엄마지. 내 엄마는 아니잖아. 그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수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형 평생 뭐 했어? 40살 넘었는데 아직도 공장 다니잖아. 돈도 못 모으고 결혼도 못하고 형은 나 공부시킨다고 대학도 못 갔어. 그거 누가 시켰어? 뭐? 당신 형이 알아서 한 거지. 우리는 우리 인생 살아야 해. 당신 형한테 매달리면 우리가 망해. 수진이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형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980년 15살에 공장 간 형. 1987년 22살에도 여전히 공장에서 일하는 형. 1991년 내 결혼식에 오지 못한 형. 그런 형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해줬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형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는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에게 전화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 엄마 어떠세요?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수술 끝났어, 괜찮아. 나는 안도했습니다. 형, 돈은 구했어요? 한참 후 답장이 왔습니다. 응. 한 글자였습니다. 형, 미안해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를 뵈러. 어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형이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이 나를 봤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왔어? 응, 엄마 어떠세요? 의사가 잘 됐대. 다행이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 돈은 어떻게 구했어? 형이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사채로 구했어. 사채? 어쩔 수 없었어. 형, 미안해 내가. 형이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됐어. 형, 내가 힘들다는 거 알아.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그 말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형, 내가 돈 모아서 꼭 갚을게. 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배만 피웠습니다. 준호야. 응. 형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뭐? 나는 제대로 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형이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남남이 되자. 형, 무슨 소리야? 형 평생 너한테 짐이었어. 무슨 소리야 그게? 중학교밖에 못 나와서, 돈도 못 벌어서, 결혼도 못해서. 형은 그렇게 말하며 담배를 비볐습니다. 너는 대학 나와서 대기업 다니고 강남에 집도 샀잖아. 형은 40살 넘어서 월급 150만 원이야. 반지하에서 엄마랑 살아. 형이 부끄러워. 너랑 있으면 형이 초라해. 형, 그게 아니라. 아니야, 그게 맞아. 형이 일어섰습니다. 형, 들어간다. 너도 집에 가. 형, 잠깐만. 형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나는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 대화. 마지막 만남. 며칠 후. 나는 어머니 병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준호야.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준호야. 내 형한테 잘해줘. 응. 내 형이 너 때문에 인생 다 바쳤어. 알아요, 엄마.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사실은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형이 수술비를 사채로 빌렸어. 알아요. 그런데 말이야. 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이자가 월 300만 원이래. 300만 원? 형 월급이 150만 원인데. 어떻게 갚아?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형이 왜 나에게 남남이 되자고 했는지. 형은 부끄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형은 나에게 짐이 되기 싫었던 겁니다. 월 300만 원 이자. 월급 150만 원. 매달 150만 원이 부족합니다. 형은 나에게 돈 빌려달라고 할 수 없어서 스스로 멀어진 겁니다. 나는 병원을 나와 곧바로 형 집으로 갔습니다. 형은 여전히 그 낡은 반지하에 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형. 불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형이 나왔습니다. 왜 왔어? 형, 내가 돈 갚을게. 사채이자 내가 갚을게. 형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한테 들었어. 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 왜 말 안 했어? 나한테 말했으면 내가 도와줬는데. 형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제 1천만 원도 못 빌려주던 내가. 그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형이 계속 말했습니다. 준호야, 형은 괜찮아. 형이 알아서 할 거야. 형, 너 이제 오지 마. 형, 내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 형은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나는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형이 사채 이자가 월 300만 원이래. 우리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 여보. 당신 미쳤어? 우리가 왜 형 빚을 갚아? 당신 형이 멍청해서 사채 쓴 거잖아. 형은 엄마 수술비 때문에. 그래도 안 돼. 당신 형은 당신 형 인생이고 우리는 우리 인생이야. 여보, 그래도.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들어봐. 우리 지금 애 대학 보내야 하고 집 대출도 갚아야 하고 우리도 노후 준비해야 해. 알아. 당신 형한테 돈 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평생 줘야 해. 우리가 망해. 수진이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에게 전화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답장이 왔습니다. 준호야, 나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너는 내 가족 잘 챙겨. 형은 형이 알아서 할게. 그동안 고마웠어. 나는 그 문자를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완전히 남이 되었습니다. 2000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당뇨 합병증. 장례식장에서 형을 만났습니다. 2년 만이었습니다. 형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백, 얼굴은 주름투성이. 42살인데 60살처럼 보였습니다. 형은 나를 봤습니다. 왔어? 응. 엄마 마지막까지 너 찾으셨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형은 나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형이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 이제 가봐. 형, 우리 얘기 좀. 할 얘기 없어. 형 사채는 어떻게 됐어? 형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 갚았어. 어떻게? 집 팔았어. 집을? 응. 어차피 엄마 돌아가셨으니까. 필요 없어. 그럼 형은 지금 어디서 살아? 고시원. 고시원? 42살의 고시원. 형, 형이 내 말을 끊었습니다. 준호야, 제발. 이제 형 인생에 신경 쓰지 마. 형은 알아서 잘 살 거야. 형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나는 형 뒷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20년 동안 우리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2000년대 나는 회사에서 계속 승진했습니다. 과장, 차장, 부장. 2005년 강남의 더 큰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50평. 딸 지우는 좋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외고를 거쳐 서울대에 갔습니다. 2010년 나는 부장이 되었습니다. 연봉 1억. 2015년 임원이 되었습니다. 연봉 2억. 우리 삶은 점점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형은 어떻게 사는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도 없었기에 형 소식을 들을 곳이 없었습니다.
가끔 생각났습니다. 형은 잘 살고 있을까? 형은 결혼했을까? 형은 건강할까? 하지만 전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그 대화가 너무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부끄러웠습니다. 2018년 7월 나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 씨 맞으시죠? 네. 저는 준혁이 친구 박철수입니다. 형 친구. 준혁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형이 제 얘기. 네. 근데 준혁이가 지금 병원에 있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간암이래요. 간암이요? 네. 그것도 말기래요. 나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경기도 의정부시 병원입니다. 나는 곧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형은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간암 말기입니다. 이미 온몸에 퍼졌고 수술도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길어야 2주입니다. 2주. 형을 만날 수 있나요? 의식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약하십니다.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형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앙상하게 말랐습니다. 형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준호야. 형 미안해. 형은 웃었습니다. 왜 왔어? 형 왜 말 안 했어? 아프다고 왜 말 안 했어? 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야, 형은 괜찮아. 무슨 소리야? 지금 말기래. 알아. 의사한테 들었어. 형. 준호야. 형이 부탁 하나만 할게. 뭐든지 말해. 형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내 고시원. 책상 서랍에 편지 하나 있어. 편지. 너한테 쓴 거야. 형 죽으면 그거 읽어줘. 형 무슨 소리야? 약속해. 알았어, 약속할게. 형은 눈을 감았습니다. 복도에 박철수가 있었습니다. 형이 많이 아프시죠? 네. 박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형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형님 20년 동안 일을 4개씩 하셨어요. 공장에서 일하고, 야간 경비하고, 새벽에 신문 배달하고, 주말에는 대리운전까지.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형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한 거죠? 준호 씨한테 줄 돈 모으려고요. 저에게 왜?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박철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호한테 해주고 싶었던 것들이 너무 많아. 근데 형은 가난해서 아무것도 못 해줬어. 그게 너무 미안해서. 이제라도 해주고 싶어.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형님 매달 100만 원씩 모았어요. 20년 동안. 박철수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준호 씨 드리라고 하셨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통장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잔액 2억 3,800만 원. 그리고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준호야. 이거 내가 받아야 할 돈이야. 형이 너한테 해주고 싶었던 것들. 너 대학 졸업할 때 정장 사주고 싶었어. 너 결혼할 때 축의금 100만 원 주고 싶었어. 너 애 낳았을 때 금반지 사주고 싶었어. 너 승진할 때마다 축하밥 사주고 싶었어. 너 아파트 이사 갈 때 집들이 선물 주고 싶었어. 너 힘들 때 형이 옆에서 힘내라고 말해주고 싶었어. 근데 형은 가난해서 아무것도 못 해줬어. 그게 너무 미안해서 20년 동안 모았어. 이제라도 받아줘. 형이 너한테 주고 싶었던 거야.
미안하다 준호야. 나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형 곁에서 2주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 기억나? 우리 초등학교 때 동네 형들한테 괴롭힘 당했을 때 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억하지? 형이 지켜줬잖아. 응, 그때 형이 정말 멋있었어. 형은 항상 내 편이었어. 나는 형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 나 때문에 형이 너무 고생했어. 아니야, 형은 행복했어. 진짜로. 너 때문에 형은 의미 있게 살았어. 며칠 후 형이 말했습니다. 준호야. 형이 부탁 하나만 할게. 뭐든지 말해. 형 죽으면 엄마 옆에 묻어줘. 응, 그렇게 할게. 그리고 너 1년에 한 번만 와줘. 형 보고 싶을 때 1년에 한 번만이 아니라 자주 갈게. 형은 웃었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2018년 8월 3일. 형은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형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형 미안해. 형 사랑해. 형 고마워. 나는 형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이 죽은 지 3일 후 나는 형의 고시원에 서 있습니다. 3평 남짓한 방.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준호에게. 손이 떨립니다. 펼쳤습니다. 준호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형은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형은 너한테 할 말이 많아. 근데 살아서는 할 수 없었어. 그래서 이렇게 쓴다. 준호야. 형이 제일 후회하는 게 뭔지 알아. 1998년 12월 24일. 그날 밤 내가 돈 빌려주지 못한다고 했을 때 형이 너한테 남남이 되자고 한 거. 그게 형 인생 최대의 실수야. 준호야. 형은 너한테 화난 적 없어. 형은 너를 이해해. 너도 내 가족이 있고 너도 내 인생이 있는데 형 때문에 힘들게 할 수 없잖아. 형이 남남이 되자고 한 건 너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였어. 형은 평생 너한테 짐이었어. 중학교밖에 못 나온 형. 돈도 못 버는 형. 결혼도 못한 형. 형은 너랑 있으면 부끄러웠어. 그래서 멀어진 거야. 근데 말이야. 형은 후회해. 20년 동안 너를 못 만난 게 형 인생 최대의 후회야. 준호야. 형은 너를 20년 동안 지켜봤어. 내 아파트 앞에서, 내 회사 앞에서, 내 딸 학교 앞에서, 멀리서 봤어. 너는 몰랐겠지만, 형은 항상 내 곁에 있었어. 2005년, 내가 새 아파트로 이사할 때, 형은 내 아파트 앞에 있었어. 2010년, 내가 부장 승진했을 때, 형은 내 회사 앞에 있었어. 2013년, 내 딸이 대학 갔을 때, 형은 그 대학 앞에 있었어. 너는 몰랐지? 형은 항상 너를 지켜봤어. 준호야. 형은 행복했어. 내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다니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잘 사는 거. 그게 형한테는 다 기쁨이었어. 형이 중학교밖에 못 나온 건 후회 안 해. 너 대학 보낸 거니까. 형이 결혼 못한 것도 후회 안 해. 엄마 모신 거니까. 형이 평생 3평 고시원에서 산 것도 후회 안 해. 너한테 해주고 싶었던 것들 이제라도 해줄 수 있으니까. 형이 하루 18시간 일한 것도 후회 안 해. 너 때문이니까. 형이 후회하는 건 딱 하나. 20년 동안 너를 못 만난 거. 준호야. 형은 너를 사랑해. 평생 사랑했어. 형제로 태어나서 고마웠어.
너 때문에 형 인생은 의미 있었어. 준호야. 형은 간다. 다음 생에도 우리 형제하자. 그때는 형이 먼저 연락할게. 20년씩 안 만나는 바보 같은 짓 안 할게. 사랑한다 준호야. 형의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지금 나는 매주 형을 찾아갑니다. 형 산소에. 형 저 왔어요. 그렇게 말하며 앉습니다. 형 미안해요. 형 사랑해요. 형 고마워요. 매주 말합니다. 하지만 형은 대답이 없습니다. 영원히 들을 수 없습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형제란 무엇인지. 형제는 피를 나눈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나눈 사람입니다. 형제는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형제는 당연한 존재가 아니라 감사해야 할 존재입니다.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20년을 허비했습니다. 그 20년 동안 우리는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은 없습니다. 영원히 없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있으십니까? 싸우고 헤어진 형제가 있습니까? 오래 연락하지 않은 형제가 있습니까? 제발 오늘 연락하세요. 내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 형은 20년 동안 저를 지켜봤습니다. 멀리서, 아파트 앞에서, 회사 앞에서, 딸 학교 앞에서. 저는 몰랐습니다. 형은 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제 알았을 때는 형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만날 수 있습니다. 제발 만나세요. 형제는 다시 만들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한번 떠나면 영원히 못 만납니다. 나는 형을 영원히 못 만납니다. 여러분은 아직 있습니다. 제발 오늘 지금 연락하세요. 형 보고 싶습니다. 다음 생에는 꼭 다시 만나요. 그때는 20년씩 안 만나는 바보짓 안 할게요. 사랑합니다, 형.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오늘 형제에게 연락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